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변호인으로 싸워주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우리 박주현 변호사 부정선거와 싸우느라고 그동안 고생이 많은데 이 결과가 참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뭐 지금 잘 뭐 되고 있는 겁니까? 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좋은 소식도 조금은 들리고, 그래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약간의 증거들도 조금은 뭐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좋은 소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네. 일단 법원에서 판사들이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경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달라졌구나. 네, 그래서 저도 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네. 지금 또 항소심에서 제가 또 변호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투표지가 뭐 위조되고 네. 선관위가 그 투표지를 집어넣고 막 이런 말을 하면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국정원에서 투표지 위조도 가능하고 투개표 조작도 가능하고 뭐 이런 각종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채용 비리라든지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동안은 이제 선관위가 강제 수사의 성역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벗어났고 이제 판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도 이제 사전투표에 문제가 많은 걸 나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오호. 예. 제가 또 얼마 전에 재판에서 이제 선거인 수보다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지도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판사 뭐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그게 가만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증거를 대주지, 그러면. 네, 실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 미치겠다.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고발을 뭐 20건 넘게 했었는데, 그냥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그걸 다 덮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판사들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뭐 어떤 지방의 카드라가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의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이제 진상규명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좀 전환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하나 딱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생각났는데. 네, 뭐요? 그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서가 왜? 뭐 이거는 소방관에 제가 제보를 받았었는데. 이 부정선거가 이 소방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4.15 부정선거 이후에 수많은 물류창고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이 불이 났었어요. 그때 저 물류창고에 투표지 보관하는 물류창고에 불이 많이 났었어요. 예. 그렇죠. 알아요. 예. 그런 물류창고에 불이 났는데 한 소방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을 가장 먼저 가고 그 관련해서 이제 녹취나 이런 거를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소방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그냥 가볍게 여길 만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범죄 모의 단계가 있고, 뭐 각종 제품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또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가 있지만, 또 마지막에는 증거인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증거인멸 단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소방서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이것도 충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예, 4.15 총선 전에는 사실은 그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2024년 총선에는
부정선거가 명백히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각종 부정선거의 그 단계나 이 방법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정부 기관이나 뭐 국민의힘의 그 공정선거 특위나 이런데 지금 자료를 많이 넘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자유변호사협회 그 변호사들과 또 전 대한변협협회장인 그 김현 회장을 비롯한 54명이 네. 이제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라라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데에서는 이제 선거인 명부가 사실은 사전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전자 명부만 하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전 투표에서도 선거인 명부를 쓰게끔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보완 장치, 현행법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실은 뭐 제가 패스트트랙 변호인인데, 네. 민경우 위원님하고 네. 이제 이만희 위원님도 제가 이제 변호를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부지법에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황교안 대표님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국회의원님들이 한 20명 이상 옵니다. 네. 재판 받으러. 그렇죠. 그렇게 네. 오면은 이제 과거에는 부정선거 얘기를 제가 맨날 하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듣기도 싫은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저한테 정말 심각해요. 부정선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그런 식으로 동조를 대부분 해주세요. 이제는. 오, 야, 국힘당도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예, 예. 네. 과거에는 저는 솔직히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변호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선거에서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 너도 나도 부정선거는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년 총선에도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이 예. 고민만 해서 됩니까? 뭔가 지금 행동이 나와야지. 제도를 바꾸든지, 수사를 네. 하든지. 예. 뭐 그래서 일부 제도는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사실 뭐 이만희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희 의원이 지금 국힘당 사무총장 아닙니까? 예, 사무총장이고 그 공정선거 특위에도 그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네. 그분이 뭐 예를 들면 선관위가 사실상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검표죠. 수검표 예, 그냥 잠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자개표기를 먼저 통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실상 수개표하겠다 이런 뭐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본인이. 이만희 의원이. 예. 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네, 이만희 의원 확실히. 예, 사실은 제가 세 달 전에 네. 이만희 의원이랑 한 3시간 정도 미팅을 했었어요. 네. 예, 부정선거 관련된 미팅을 했었고, 그때는 사실 이만희 의원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공감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네. 내가 이런 거를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요즘에는 입장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국회에서도 좀 행안위에서도 그 발언하는 걸 들어보셨겠지만, 예. 뭐 엄청나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 본인 확인기나 지금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부 조작. 네.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어제도 전산망 장애가 있었고 지난주에도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전산 장애가 아니라 그렇지. 내년 총선을 위한 부정선거 준비 행위라고 생각을 아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아마 행안부의 이상민 장관도 네.
이거를 캐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아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미리 이제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면 아마 뭐 내년 총선에서 뭐 4.15 총선처럼 완전 허무하게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이만희 의원한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사무총장이 되면. 예. 이분이 그 민경욱 대표하고도 친분이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박주현 변호사도 뭐 브리핑을 했고 민경욱 대표도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되면 이게 좀 국힘당에서 뭔가 좀 제대로 나오겠구나 우리 기대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뭔가 액션을 안 취해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선거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러면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되고요. 아니 무조건 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선관위 인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아, 선관위 인사. 예,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인사가 지금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되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선거 때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파견을 갑니다. 어디를 파견 가요? 각 그 선관위에. 그렇지, 각 선관위에 맞아. 각 시도 선관위에. 그 지역 선관위에 대표 결과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6.1 지방선거에서 일산 고양 지역에 그 개표 상황표에서 한 1000표 이상, 500표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총 차이 나는 투표수가 몇 개라고 표시를 했냐면 18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허허. 그래서 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선관위에서 개별 선관위로 이게 파견 나가는 직원이 주로 중앙선관위고, 중앙선관위 오더를 받은 직원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빈 지금 사무총장이, 김필곤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뭐 현 정부에서 만약에 임명된 사람이고, 선거개혁의 의지가 그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그 전 박찬진 사무총장 때의 선관위 인사를 대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년 총선도 강서구청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심각한 부정선거 시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패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정선거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중앙선관위로 집어넣어가지고 중앙선관위의 주도하에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가 뭐 보통은 뭐 12월이나 1, 2월에 공무원 인사가 있는데 대규모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내년 총선을 위한 좀 공정한 선거 그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중앙선관위의 인사 이거 다네. 우리가 김용민 사무총장 바뀔 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바뀔 때 기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꽂아놓은 거니까 조금 뭔가 이제 그 내부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줄 기대했는데 뭐 이분이 잘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직 뭐가 없죠.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일부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뭐 QR 코드를 바꿔라 라는 이런 의견을 뭐 누군가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이제 그렇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관위에 들어가서 바꾸자 이렇게 했더니 밑에 직원들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수상하네.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뭐 이게 전에 들은 거라 뭐 명백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판사 출신들이 단점이 이 제도가 있으면 그걸 가만 놔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선관위는 사실상 보안 점검 결과나 채용 비리 결과를 보면 이제 뭐 개혁 수준이 아니라 해체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적된 선거상의 문제점도 대폭 교체를 하거나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밑에 직원들이 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래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과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봉규 박사님 TV에서 또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분이 좀 지각이 있고 의지가 네. 있다고 하면 이제 선관위의 그 각종 선거 제도상의 문제도 바꿀 것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의 인사들을 그 대폭 교체를 함으로써 내년 부정선거를 위한 그 선관위 구성이 아니라 공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진짜 불철주야 고생하는데 이런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좀 제도라도 좀 제대로 수개표와 사전선거 없애는 제도라도 바꾸든가 아니면 부정선거 한 가담자를 밝혀내든가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될 텐데 뭐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되니까 예.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좀 계속 애써 주십시오. 예, 임계점에 이제 도달하기 시작하면 네. 그 순간은 뭐 그냥 바로 넘쳐버릴 거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주현 네, 변호사였습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야,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인데 선관위 인사 단행해야 됩니다. 핵심 위에 말하자면 뭐 일반 조직으로 말하면 국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총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꿔야 돼요. 이게 이게 미치겠네. 판사들은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들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음모론자로 취급도 안 했는데 이상하다. 그렇죠. 근데 왜 여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한다는 거니까. 국힘당 의원들도 이제 바뀌고 있대요. 그동안 뭐 했어? 진짜 5달이야 5달. 지금 나 미치겠네. 진짜. 이만희 의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총장님. 꾸물꾸물대다가 끝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도 아니고 우리 금배지가 달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죠? 이 나라가 부정선거로 가짜들이 국회의원 달고 설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는 건데 부탁드립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